옛날 옛적 서울의 한 동네에 정말 운이 없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건물에선 3년 동안 연달아 대형 화재가 3번이나 발생했어요. 이 화재들로 수백 개의 점포가 사라지고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죠. 이처럼 자주 불이 나는 건물을 두고 한간엔 갖가지 소문들이 무성하게 생겨났어요. 불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곳이다. 풍수지리가 안 좋다. 대체 어떤 원인으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고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연이은 화재로 언론에서 화마의 집, 화재 대왕으로 불리던 이 건물은 1970년대 청량리역 앞에 위치했던 종합상가 겸 호텔 대왕코너였어요. 대왕코너는 1968년 8월 15일 청량리역 인근의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연건평 1만 2천 평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문 등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춘 건물이었어요. 이전까지 청량리 일대는 불량주택이 난무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대왕코너의 완공은 불량 건물로 뒤덮였던 청량리 일대의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었죠. 개장 당시 대왕코너는 망우리, 답십리, 제기동 등 주택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상가로 평가받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 1972년부터 75년 사이에 발생했던 3차례의 화재 때문이었어요. 대왕코너의 첫 번째 화재는 1972년 8월 5일 발생했어요. 원인은 대왕코너의 1층에 위치했던 대왕분식센터라는 분식점의 프로판 가스 폭발이었어요. 여기서 시작된 화재는 10여 분 만에 1층 전체로 퍼졌고 계단을 따라 다른 층까지 삽시간에 번져나갔어요. 당시 1, 2층에는 370여 개의 의류점포가, 3, 4층엔 극장, 6층엔 학원이 있었는데요. 이 화재로 1, 2층은 모두 전소하고 나머지 층에도 불이 번져 6명이 사망하고 104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300여 점포가 불에 타 사라져 상가 추산 기준으로 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6층에 위치했던 학원 수강생이었는데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같은 층 화장실 구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대왕코너는 이 화재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화재 수습 과정에서 안전 부실 문제들이 여러 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가스통은 금지된 장소에 놓여 있었고요. 5층 건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무단으로 7층까지 증축했다는 것이 밝혀져 당시 건물 인허가와 준공 검사를 담당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됐어요. 대왕코너는 1972년까지 복구 공사를 끝내고 각 층마다 방화 셔터, 스프링클러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고 가스 시설은 건물 밖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2년 후인 1974년 또다시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1974년 11월 3일 새벽 2시 50분경 대왕코너 6층에 위치한 브라운 호텔의 비상계단 조명 등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이 가연성이 높은 내부 장식들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간 것이죠. 이로 인해 6층의 클럽에서 춤을 추던 손님 등 8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은 6층 타임나이트 클럽 직원과 사장의 안전 불감증이었어요. 이 화재의 88명 사망자 중 72명이 6층의 타임나이트 클럽 내부에서 발생했는데요. 직원들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불이야! 불났어요! 라고 외치는 건물 복도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클럽 내부에 연기가 스며들었고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손님들이 클럽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당시 출입구가 하나뿐이었고 이마저도 회전문이라 대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더해 클럽 직원들이 술값 계산은 다 하고 나가! 라며 출입문을 막아섰고 결국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출입문 접근이 힘드니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가 숨진 사람이 6명이나 되었고요. 화재를 피하기 위해 창문 쪽으로 달려왔다가 엉켜 새카맣게 타버린 사망자들도 40여 구 발견됐죠. 희생자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상경한 청년들이었고 사망자 중엔 1차 화재 때 살아남았다가 2차 화재에 결국 사망하고만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클럽은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행정명령도 어겼습니다. 1973년 서울시 소방당국은 클럽의 실내 장식이 가연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준공검사 과정에서 승인을 내리지 않았지만 클럽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피난 계단 설치, 긴급 방송시설을 구비하라는 행정지도도 무시했죠. 2년 전에 분명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2년 전 발생했던 화재 이후 정부는 호텔 직원들에게 월 1회씩 소방훈련을 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가장 기초적인 소화기 사용법도 몰랐다고 하죠. 또한 당시 클럽들은 새벽 2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는데요. 화재 수습 과정에서 타임 나이트 클럽은 새벽 2시가 지나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철야 영업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관계자들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왕 코너의 사장 김호진을 비롯해서 12명이 구속되었고 동대문 구청장, 청량리 경찰서장, 동대문 보건소장, 성동 소방서장 등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여기서 불행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75년 10월 12일 밤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합니다. 2층에서 발화한 불은 3, 4층으로 옮겨 붙었고 6시간이 지난 후에야 화재가 진압됐는데요. 이 화재로 4층의 미용학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학원생 3명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고 맙니다. 앞선 화재들과 달리 인명피해는 적었지만 2층부터 4층까지의 상점들이 모두 타버려 경찰 추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1975년 11월 13일 서울시는 세 차례의 대화재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대왕 코너에 전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당시 채권은행이던 조흥은행에 의해 경매 처분이 결정되며 개관한 지 10년도 안 돼 폐업을 하는 운명을 맞았죠. 이후 대왕 코너 자리는 원창 실업의 맘모스 쇼핑센터, 롯데백화점 맘모스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이 차례대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롯데건설이 이곳에서 기존 백화점을 허물고 최고 65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옆에 커다란 건물에서 연달아 일어난 화재를 둘러싸고 한간에선 억측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화재의 원인은 소방시설 미비, 직원들의 안일한 대처였어요. 당시 수많은 질타를 받았던 화재 원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현재도 이 같은 원인들로 발생되는 화재가 많다는 게 안타깝네요.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지식동화 지브럴이었습니다.